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40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서는요, 토월회와 동양극장에서 활동하셨던 연출가 박진 선생의 글 왕대포는 선술집과 달라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도서출판 새손에서 나온 연극연출가 박진저 연극 에세이 세세연년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선술집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말을 쓸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술집이라는 말은 서서, 자리에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술을 먹는다고 해서 선술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로주점이라는 말이 있죠. 목로주점이라는 말은 목로, 나무로 되어 있는 받침대에 목로에다가 술을 먹는다고 해서 목로주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잘 모르고 선술집은 그냥 금방 먹고 금방 가는 술집, 선무당, 선밥 이런 말에서 연상된 선이라는 말의 이미지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목로라는 것은 길로 짜인 줄 알고 길모퉁이에 있는 술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로주점 이런 식으로 말들을 사용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서 먹는다고 그래서 선술집입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아마 그게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이나 아니면은 김승호 선생이 출연하셨던 마부라는 영화 있죠. 아마 그 두 작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보면 사람들이 서서 술을 먹는 선술집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연출가 박진 선생이 쓰신 세세연년 중에 왕대포는 선술집과 달라라는 글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주점이라 하면 선술집과 상술집이 있다. 지금의 소위 왕대포집이 선술집의 후신인 듯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 아취가 다르며 거기에는 천양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상술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우선 그때 그 시절의 풍경들을 토끼 화상 그리듯 읽는 이가 어렴풋하게나마 상상할 수 있게 회상해본다. 선술집은 당시에는 반일 사상을 가진 사람도 일본 말로 다치노미, 설립자 마실 음자, 입음이라고 일컬었다. 서서 마시니까 다치노미인데 선술집이라 하는 것보다는 다치노미라고 하는 것이 발음하기 좋은 탓인지 우리말로 목노라거나 목노술이라는 말이 있는데도 그렇게들 불렀다. 선술집이라는 것은 신조어이고 목노란 소위 메인 스탠드를 말하는 것으로서 술청의 중축이 되는 것인데, 길다란 판자를 가로질러 놓고 그 위에 사기술잔, 젓가락통, 김치, 대접을 놓고 한 옆에 마른 안주 목반 등을 놓는다. 그 밑에 솥을 걸어놓고 물을 항상 덥게 해서 술 데우는 데에 쓰고 오늘같이 반칸쯤 구들을 놓아 주모가 거기에 앉는다. 거기서 손쉽게 손이 닿는 옆에 있는 술 항아리에서 손님의 수에 알맞게 술을 양푼에 떠서 솥의 끓는 물에 담가 재치있게 빙 돌린 다음 후다닥 엎어놓은 사기잔을 목노판에 엎었다 젖혀 잔에 묻은 물기를 빼고 국자로 술을 떠서 좌판에 늘어놓은 사기잔에 한 국자씩 부어놓고 세 분 손님 약주 놨습니다 하고 외친다. 일제 말기에는 한 잔에 5전, 술 한 잔에 안주 하나, 그리고 만일에 안주를 안 먹고 곱빼기로 달라면 5전에 2국자를 준다. 술꾼은 오전에 2국자를 마시고 김치쪽 한 점을 씹으며 백동전 1개를 내던지고 나간다.
안주에는 계절에 따라서 온갖 진미가 다 있다. 그러나 그 값어치에 따라서 한 잔 안주, 석 잔 안주 식으로 가령 생오이 하나가 한 잔 안주라면 대합 하나는 두 잔 안주. 이렇게 안주를 버려놓은 진열대에는 오색이 찬란한 계절의 미각이 윙크를 하고 있다. 특히 찬란한 것은 냄비 안주다. 10잔 이상의 안주를 한 남비 부글부글 끓여놓고 주모의 외침에 따라 3355 걸어가서 한 손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든 채 맛 좋은 약주술을 한 잔을 쭉 들이켜고 돌아서면서 높직하게 도둠해 놓은 숯불 화로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전골 냄비 안주 옆으로 모여들어 희희낙낙 담소화락 퍼먹으며 일배 부일배로 호연지기에 들뜨는 것은 바로 우화등선하는 기분인 것이다. 그 시절에는 살부지수가 아닌 다음에야 조선 사람끼리면 이야기가 통했다. 더구나 목노집에서 한 잔 거나하게 마신 다음에는 초면도 구면도 가릴 것 없이 인심이 서로 좋았다. 자고로 술인심은 좋은 것이니까 요사이의 왕대포집의 살풍경과는 이야기가 다르다. 특히 개성의 선술집은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상술집은 목노집보다는 격이 조금 높다고나 할까? 글자 그대로 상의 안주를 차려서 방이건 마루건 차지하고 앉아 순배로 먹는 것이다. 순배란 잔술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주전자로 계산하는 것인데 3인이 가고 5인이 가나 주전자가 바쁠 뿐이지 순배 계산에는 상관이 없다. 위에서 말한 목노라는 선술집도 그렇지만 상술집도 마찬가지여서 일률적으로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유독 잘하는 데가 장안에 몇 군데가 있어 주당들은 불언천리하고 찾아들었다. 이 목노와 상술의 상이점은 서는 것과 앉는 것의 차이는 물론이지만 목노는 안주를 전시해 놓았으니까 주객이 각자 원하는 대로 화로에 갖다 놓으면 화로 곁에는 감시인이 있어서 보살펴 주었다. 상술집은 부엌에서 상에다 차려다 주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것이다. 또 목노에서는 술청에 앉은 주모와 수작도 할 수 있으나 상술은 점잖게 상만 끼고 앉는 것이지 요새 말로 마담을 손 한 번 못 만져보는 것이다. 네, 5박 4일 공연예술 이야기 40회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새는 왕대포라는 말이 싹 사라졌네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술집에 왕대포라고 써붙여 놓은 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대포라는 것은, 대포라는 것은 큰 술잔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왕대포를 먹어본 적은 없지요. 술 먹는 풍속도 세월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 20대 때까지만 해도 일본식 술집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90년대에 들어서 로바다야끼라는 말이 그때 한참 생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요.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로바다야끼를 자주 간다 이런 말들이 퍼지기 시작하다가 요새는 로바다야끼라는 말도 좀 싹 사라지고 이자카야라는 말이 조금 퍼져 있지요. 저 20대까지만 해도 누가 어디 쪽발이식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겠습니까? 저 20대 때는 KFC나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 욕먹을 짓이었죠. 물론 그래도 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누가 미제국주의에 그런 매판 자본이 하수인격인 가게들에 가서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KFC니 맥도날드니 하는 것이 점점 인기를 얻다가 또 90년대 말인가요? 웰빙 바람이 불면서 그런 패스트푸드들이 싹 죽기 시작했죠.
요새는 맥도날드니 KFC 하는 것들이 장사가 잘 안 돼서 점포들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저 20대 중반까지는요, 학생들이 멀쩡히 공부하다가 연극의 맛을 들여서 학교 때려치우고 극단 들어가겠다, 학교 졸업하면 극단 들어가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는요, 풍속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후배들이 죄다 뮤지컬 학원 다닌다고 그래요. 극단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은 싹 씨가 마르고 죄다 뮤지컬 학원 다닌다, 뮤지컬 하겠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뮤지컬의 광풍이 불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세월이 빨리 변하고 풍속이 빨리 변하고 그에 따라 가치가 빨리 변하는데 일관된 진리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시류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회주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을 잘 찾아서 가면, 그렇게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풍속을 이해하자.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다.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중에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한마디인데요.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입니다. 움직인들 움직이지 않는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 인생 자체가 산과 비교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자. 5박 4일 공연예술 이야기 40회였습니다.